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기사 읽기 오늘은 Q&A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한번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Q&A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몇 분이 메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진작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유튜브 조금 편집 기술을 배워서 좀 화려한 그런 기술을 넣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 제가 그나마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던 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Q&A는 크게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질문하고 또 공부 관련한 질문을 다뤄보고자 해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중고급 브로그 사이기 무슨 콘텐츠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들은 당연히 어떤 콘텐츠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제 안 보시고 지금 막 처음 구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급 브로그 살기가 무슨 컨텐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스터디, 각자가 스터디하는,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불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실 저는 통번역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제가 완벽하게 불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기사를 선정을 해서 저도 그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분석하는 거를 공유를 하는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 검색하는 것도 어떻게 단어를 검색을 해야 내가 이 문맥에 맞는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 또 배경 지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독해를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동안 네이버 사전만 통해서는 불어 기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 기사 하나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에 올릴 때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기사를 선정을 해서 영상 설명 밑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설명 밑에 있는 주소를 보시고서는 다음 주 기사를 검색하셔서 그 기사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그 주의 목요일까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참여형 콘텐츠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말하는 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궁금했던 점을 같이 풀어보는 과정인 거죠.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네, 그 진행 방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혹시 해석을 꼭 보내야지만이 이걸 참여할 수 있는지. 네, 그건 전혀 아니고 유튜브는 당연히 또 오픈된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서 그 해당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냥 영상을 보셔도 당연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해석을 보낸다는 거에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음, 혼자 했으면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내느라고 공부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스스로에게 무언의 어떤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직접 해석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내가 눈으로 볼 때랑 이걸 정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해석해볼 때랑은 그 뭔가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보다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를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아니 이거는 문법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문장 구조를 못 봐서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약한 점을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꼭 해석을 보내야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보내면 본인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불어 공부 관련된 질문도 살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를 받아놓고서는 조금 뜨끔했던 게 저도 불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불어 공부랑 관련된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불어 공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불어 듣기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도 어렵고, 그리고 초반에 제가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를 질문을 보내신 분들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듣기가 안 될 때, 불어가 잘 안 들릴 때,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들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내용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막상 그 스크립트를 봤더니,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던 문장이었던 거죠. 여기서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단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들으니까 안 들렸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음, 발음을 잘 모르시는 거죠. 발음하고 또 앙토나시옹, 사람이 말하는 톤.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 하는 톤이 있고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 할 때 톤이 다르잖아요. 그 톤이랑 그리고 발음을 정확히 내가 몰라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발음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발음하고 실제 발음이 다른 거죠. 그리고 문장 내에서 당연히 불어는 리에종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단어로만 얘기했을 때는 이런 발음인데 문장 내에서 녹여서 발음을 하면 다르게 발음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작정 듣기보다는 스크립트가 있는 그런 라디오를 가지고서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크립트를 눈으로 보면서 들으시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정확하게 귀를 예민하게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생각에는 듣기 실력이 향상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이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좀 쉬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을 때는 잘 들려요. 잘 들리는 것 같고 대충 내용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전혀 모르겠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라디오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거죠.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알았다, 잘 쉬운 주제여서 잘 들렸다라는 것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단어로 이해했을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겠거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겠거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다양한 어휘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인트로 영상에 설명드렸지만은 그냥 단어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크립트를 봤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주제랑 관련된 어휘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독해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듣기를 하셔야지 듣기 실력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읽은 건데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듣기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듣는 내용이 8, 90%를 이해를 못한다 했을 때는 무작정 듣는 게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의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다. 내가 거의 80%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20%는 내가 문맥상으로 추측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를 하면서도 듣기 실력과 단어라든지 문법 실력이 증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내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듣기를 중단하시고 그거를 독해를 병행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듣기를 하긴 하셔야죠. 왜냐면은 듣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발음을 또 익숙해 하는 것도 있고 앙토네이션 익숙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듣기를 하실 때 독해를 병행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공부랑 관련된 질문 하신 분이 있었어요. 단어 공부, 물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쪼개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공부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문맥 속에서 단어를 유추하면서 내가 그 단어를 맞게 유추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단어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는 매체, 지금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체라는 건 뭐냐면 신문 정말 그 기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인데 르몽드나 피가로에 들어가서 보는 거 말고라도 요새는 다양하게 매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베이프엠 TV라는 앱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보는 거였고 요거는 인스타에서 제가 팔로우를 해서 기사를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시로 불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서 단어를 유추하는 게 어떤 과정인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언제 기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읽어보면은, Le décret autorisant l'usage de l'hydroxychloroquine pour traiter le COVID-19 a été abrogé.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브로제를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아브로제 단어를 모르겠다. 유출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c'était attendu. 이미 예견됐던 거래요. 이게 무슨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견됐던 결정이래요. Le décret autorisant l'usage de l'hydroxychloroquine pour traiter le COVID-19 a été abrogé. 이 뭔가 히드록시클로로킨을 사용을 허가했던 그 데크레 명령이 이렇게 됐대요. 아브로시 됐대요. Cette décision intervient au lendemain de l'avis défavorable du 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 siégé par Olivier Véran, qui recommandait d'arrêter sa prescription pour les cas graves traités à l'hôpital.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밑줄 쳤는데, 이 결정이 지금 Le 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의 부정적인 의견의 다음 날에 나온 거래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올리비에 베랑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권고한 다음에 그 이제 심한 경우에 있어서 이도옥시클로로킨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만 이제 스톱해라. 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의 다음에 예견된 결과는 뭘까요? 이 명령을 지속하라고 하는 걸까요? 중단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쨌든 뭔가 부정적이겠죠. 중단하라는 거겠죠. 그쪽의 방향이겠죠. 네이버에 검색 잠깐 해보면은 아부고시를 검색하면은 법령을 폐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은 문장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를 한번 유출해 본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단어를 공부하시면 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제가 인스타에서 따온 거였는데, 홍콩 관련된 거예요. 이건 홍콩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홍콩의 그 특별 위치가,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기사였는데, Victime des tirs croisés des États-Unis et de la Chine, Hong Kong et son statut spécifique sont en train de vaciller.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밑에를 읽진 않았지만은 한국 기사를 읽어서 대충 배경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홍콩과 홍콩의 그 특별 지위가 현재 마시하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시가 어떤 의미일까? 현재 그러니까 뭔가 흔들린다. 현재 뭔가 불안정한 상태다.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 검색해보면 흔들거리다. 뭐 이렇게 동요하다 이런 뜻이래요.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서 단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단어를 쪼개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쪼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한국어에서 한자를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해할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단어는 내부솔레라는 단어였는데요. 내부솔레를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 검색을 했더니 당황한 이런 뜻이래요. 당황한, 난처한, 상계를 벗어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부솔레 당황한 이렇게 외워지지가 절대 않는다는 거죠. 지나면은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쪼개가지고는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접두사 전미사는 어떤 의미를 추가해서 붙는 거잖아요. 보통 대 이러면 반대의 경우가 많기도 하고 뭔가 벗어났다는 의미가 많기도 하고 이런 거는 느낌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대를 지워보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붓솔. 그랬더니 붓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단어가 있었네요. 나침반이라는 뜻이래요. 붓솔이라는 게 있는 붓솔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상상되시지 않나요? 나침반에서 바늘이 내붓솔래.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겠죠. 난처하고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쪼개가지고는 나침반이라는 단어까지 배우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 시작이 되어서 네프솔레라는 것이 당황하는 거고 난처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납득을 해가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사마해 동사 도킹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저는 어떻게 검색했었냐면은 사마해 일단은 아마해 동사가 이제 당연히 기본 원형일 텐데 아마해가 밧줄로 이렇게 메어주는 거래요. 정박할 때. 그래서 이제 사마해가 도킹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은 아마해 뭐가 있을까? 앞뒤로 막 쪼개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가 밧줄이래요. 아마가 밧줄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해가 밧줄로 묶어주는 거고 사마해는 스스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고 요렇게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내가 단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게 그나마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영상을 올리는데, 필사가 작문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반반이에요, 반반. 일단 제가 필사라는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작문 실력을 향상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있긴 한데, 일부 있긴 한데, 가장 큰 주요한 목적은 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고 꼼꼼하고 아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눈이 약간 띄엄띄엄 읽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똑같이 따라 쓰는 순간에 아, 이게 왜 이렇게 쓰였지? 라고 질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필사를 하면은 뭔가 이제 문장 구조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발화를 하거나 작문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는 와중에는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 하면 기억에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주 목적은 문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문 실력만 올리기 위해서 필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약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도움이 되긴 되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Q&A를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된 거 3개, 그리고 불어 관련된 거 3개 다뤄봤는데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혹시 질문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한번 Q&A를 2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 어,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어 독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